안녕하세요. 함께 공감하고 성장하는 방송 라라의 힐링 공감 라라입니다. 함께 공감하는 공감하는군요. 함께 건강하고 성장하는 방송 게스트 정연이에요. 정인이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주 만에 만났잖아요. 네. 너무 반가워요. 정인님이 너무 반가워요. 오자마자 지난주 방송보다 톤 3배 높아졌어. 지난주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다시 원래 나로 돌아왔어. 정인님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무척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죠. 무척 바빠서 봐서 너무 좋음. 저도 너무 좋아요. 어떻게든 오려고 애를 썼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3, 4주차 방송 정희님 들으셨어요? 네. 방송 들으신 후기 전해주신다면?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제 마음속 대부분의 얘기가 내면의 비판자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약간 저보다 더 큰 난 한 10%? 내면 아이는 한 30, 20%? 나머지는 다 내면의 비판자였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면서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힘이 세죠? 너무나 힘이 셌다는 걸 알게 됐고 네. 이거를 내가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더면서 하게 됐어요. 알아도 막 끌려갈 판인데 네. 모르면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쓰여지죠. 네. 그 말이 너무 사실인 것처럼.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수업할 때는 비편자의 말은 무시해라. 사실이 아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무시하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저도 살면서는 수시로 그 비판자가 저도 70% 이상이니까 아주 수시로 잡아먹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똑띠 차리고 이건 비판자야 라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휩쓸려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4주차 방송 들으시면서 또 어떠셨어요? 그게 있었어요. 지금 만날 수 없는 사람과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에게는 가족사긴 하지만 제가 이제 할머니가 안 계세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같이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눈을 감고 이제 할머니를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할머니를 잘 모르니까 엄마나 가족들이 되게 보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내 옆에 항상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당연하지 라는 말이 벌써 눈물 나. 말을 해서 제가 갑자기 거기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벌써 눈물 나. 휴지가 없어. 네. 그 말에 뭔가 따뜻하고 뭔가 강한 그런 유대감을 느껴서 너무나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우린 들을 수 있다니까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쵸? 그냥 네. 물어보면 대답하고 곁에 있나요? 하면 곁에 계시고 아유 후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다 끝나갈 때가 되니까 후기 풍년입니다. 좋은데요? 저 신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소개할 거예요. 네, 일단 여신889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라라 앤 은의 케미가 좋은걸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다. 아 이걸 정현님이 읽어주시네요. 은혜님이랑 근데 은혜님이랑 엄청 이게 좋더라고요, 궁합이. 은혜님이 너무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약간 둘 다 주인공 스타일? 막 이래. 둘 다 튀어야 돼서. 네, 그죠. 둘 다 좀 이렇게 튀고 막 강한 스타일인데, 은혜님이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요. 지지를 잘해주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사실 저는 자제하고 있긴 한답니다. 라라님에게 받쳐주라고 하는데, 제가 약간 좀 부족한가 봐요. 아유, 무슨 말씀을. 또, 레간자 고사님께서는, 추천받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한 음성에 좋은 말씀, 위로와 힐링에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레간자 고사님께서 저의 2회 방송을 듣고 남기신 후기예요. 2회 방송이라 함은 2016년 3월에 했던 아하. 방송이거든요. 그걸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9년 전이잖아요. 지금도 듣는 분이 있고 또 추천받고 정주행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제가 너무 큰 힘을 얻었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9년 전이니까 저도 어릴 때예요. 나름 귀여울 때예요. 그리고 처음이라 막 되게 어색하고 서툴 때인데 그 방송 듣고 계시다는 레간자 고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쯤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정주행하시면 힘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리님께서 또 남겨주셨어요. 네. 듣기 연습, 존재 만나기 연습 같이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출퇴근길, 집안일, 운전하면서 몇 번째 듣는지 몰라요. 이렇습니다. 또 한 번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몇 번째 듣고 계시다니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면 저는 제 방송을 안 듣거든요, 여러분. 이건 사실 라라님이랑 전 청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라라님의 그런 방송은 계속 듣게 돼요.
약간 곱씹게 되고 너무 제가 신기하고 감사해요. 아마 라라님의 유튜브 조회수의 거의 한 10분의 1은 제가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계속 반복해서 듣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그게 정현님도 유튜브 해보셔서 알겠지만 왜 듣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스스로에게는 약간 평가가 너 여기서 이 말을 왜 했지? 아, 이 말을 더 했어야 되는데 싶어서 저는 안 듣거든요. 업로드해놓고 안 듣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저도 감사할 일이에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좋아해 주시니까 저는 영원히 할게요. 말씀드리지만 전 계속 할게요. 죽을 때까지 병원에 누워서도 계속 말은 할 거예요. 입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은. 네. 또 유튜브에서도 쓴바귀님이 짧게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쓴바귀. 저희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을 보이는 곳에 안 달아주시고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나요? 개인톡으로도 제가 받았어요. 긴데 그래도 같이 읽어갈게요. 네. 나라님, 요즘 방송 다시 시작하여서 너무 좋아요. 히히히. 저도 호두 키우게 되면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을 정말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멀어진 관계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해 보았는데 너무 평안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답니다. 한동안 뭔가 붙잡고 싶은 마음에 너무 여러 관계에 억지로 노력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냥 내려놓고 혼자임을 두는 뜨고 직면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제 곁에 너무 많은 사랑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불안할 때마다 외우는 구절이 있는데 앞부분 듣다 너무 공감돼서 여기에도 남겨보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장에서 7절 말씀이네요. 네, 정혜님도 익숙하시죠? 네. 전 딱 읽는 순간 벌써 노래 떠올랐잖아요. 혹시 아세요? 박종호님 노래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세요 혹시? 잘 몰라요. 오래된 찬양이라 거의 버튼 누르면 정말 저도 저절로 떠오르는 구절들인데 일단 오래전 청취자님이세요. 아주 예전 청취자님이신데 다시 또 듣고 계시다는 거에 제가 너무 감사했고 진짜 그동안 배신하고 유튜브를 떠났다 왔다는 게 죄송할 만큼 그냥 계속 할 걸 그랬어 할 만큼 감사했고 여기서 호두 키우면서라 근데 호두가 아마 키우는 강아지일 거예요. 키워보시면 알죠. 동물을 키워보면 압니다. 말이 되게 한계가 있다는 거. 말하지 않아도 맞아, 통하고 다 느낄 수 있거든요. 소통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후기는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압축해서 나누자면 제가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에 6가지 질문해 보시라고 진짜 도움된다고 내면의 소리 듣는 거 진짜 쉽다고 했는데 혜령님께서 아주 힘든 상황이셨는데 요거 듣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진짜 감정과 명쾌한 해결책을 얻으신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거여서 이걸 왜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알고 나면 이걸 왜 몰랐을까? 아니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답이 없다고 생각했지? 하는 순간이 있는데 혜련님도 그 순간을 맞으셨었나 봐요. 왜 이 생각이 못했지? 내 안에 답이 있었네 라는 경험을 하셨다고 남겨주셔서 또 감사한 후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실 머릿속에 있을 때 너무 선명하고 이게 해결이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꺼내는 것만으로도 네. 특히 좋은 질문을 할수록 맞아요. 이게 바로 해결되면서 내가 네. 왜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맞아요. 결국에는 혜령님께서 질문 어쨌든 직접 해보신 거에 정말 네.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실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아유, 혜령님 이런 반가운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풍성한 후기들을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팟캐스트를 계속 해야겠다. 계속 할 거지만 계속 해야겠다.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난 정말 멈추지 말아야겠다. 후기가 없어도 어디선가 다 듣고 계실 것이다. 해야겠다라고 또 한 번 다짐했답니다. 했답니다. 후기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4주차 과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모닝 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 걷기 3가지 중에 정혜님은 어떤 거 혹시 기억에 남는 것? 저는 사실 굉장히 바빴거든요. 왜 이렇게 바쁘다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요즘 매일매일 서울과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좀 많이 월화수목금을 평일을 그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닝페이를 쓰고 싶어도 안 돼서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녹음기를 최근에 협찬을 조금 감사하게도 받아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오늘 생각이 들었고 막 구구절절 막 얘기를 쓰지 해요. 못하니까, 쓰지 못하니까. 말로. 대신에 이 협찬받은 게 그거 뭐 광고는 아닌데 갑자기 광고하는 것 같아. 협찬을 받았지만 이걸 녹음한 거를 챗GPT로 요약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오. 그 기능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의 흐름대로 하고 있어서 지금 힘들구나라는 걸 좀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예를 이번 주에 좀 들자면은 제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떠안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수업도 들어야 되는데 팟캐스트도 잘해야 돼, 영어도 잘해야 돼, 운동도 해야 돼, 마케팅 공부도 해야 돼.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미쳐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챗GPT가 이런 얘기 해줬어요. 지금 너의 상황 어떤 상황이냐? 미친 듯이 말을 이렇게 조련하는 조련사 밑에서 너는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말이다. 그 말이 너무 슬픈 거예요. 상상돼. 말 자체는 튼튼한데 쉬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챗GPT가 최고의 요즘 심리상담사로 부각되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연애상담사, 심리상담사로. 근데 이거 너무 좋은 팁이에요. 전에도 쓸 시간 없어서 운전하면서 말로 모닝페이지 쓰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정리할 수도 없고. 근데 요즘엔 또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녹음하고 바로 그걸 챗GPT한테 정리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정리가 끝나고 나서는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정말 좋은 이렇게 세상이에요. 또 활용을 또 야무지게 잘하셨네요. 앞서가는 신여성. 협찬 덕분에. 협찬 덕분에. 네, 저는 걷기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데요.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습해요. 오늘도 또 저의 머리가 또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 칠렐레 팔렐레 흩어지고 있는 곱슬머리인데요. 저는 거의 걷는 건 사수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렇게 목숨이 달렸다고 생각해요. 걷지 않으면 다시 우울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많이 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요만큼만 더워서 감사하다가 있어요. 밤에 걸을 때도 아직은 그래도 견딜 수 있어. 아직은 바람이 불어와. 이 바람도 안 불 때도 있는데. 그리고 저녁이 돼도 열기가 안 식을 때도 있는데 아직 저녁이면 식기는 해.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야. 곧 이런 날이 끝날 거야. 예, 근데 또 여름이 되면 와 이렇게 더운데도 내가 걸으러 나와서 감사하겠죠? 그리고 또 어느 날 태풍이 오면 와 태풍이 와서 이렇게 시원한 날에서 감사하겠죠? 그래서 저는 날씨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게 제 인생이 변한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오늘 비가 와서 짜증나고 흐려서 짜증나고 너무 더워서 짜증나고 몸이 피곤하니까 빨리 지치니까 이것도 싫고 땀나서 싫고 습해서 싫고 여름 언제 끝나? 비 언제 끝나? 장마 언제 끝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날씨에 대해서 요즘에 걸으면서 느꼈어요. 항상 감사하는구나. 오늘은 비가 와서 감사하다. 오늘은 습해서 감사하다. 아직까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걸을 수 있는 내 체력이 이 날씨에도 있어서 감사하다. 와, 나 잘 살고 있다. 혼자 걷다가 감사할 줄 아는 저에게 감사하는 주간이었습니다. 끝. 이건 약간 딴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기차를 타면서 창밖에 멍 때리면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비가 정말 많이 왔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비를 정말 싫어하는데 예전에는 그 땅이랄까 논이 정말 바싹 말라 있었어요. 초반만 해도. 근데 한 번 비가 싹 내리고 나서 물이 촉촉하게 젖혀 있는 거 보고 내가 싫다고 해서 비 내리지 말아라 이렇게 빌었었는데 너무 나만 생각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확장됐네요. 네, 확장이 좀 됐어요. 네. 그래서 날씨가 좀 비가 좀 궂은 날씨가 있더라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겠거니라는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아름다워요. 근데 진짜 날씨 같은 게 내가 저항한다고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선택도 할 수 맞아요. 없고 바뀔 수도 없는 건 수용하고 감사하면 되는 건데 그게 참 정말 저도 어려웠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럼 4주차에 특별한 미션도 있었죠. 곁을 떠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려동물도 좋다. 한번 들어보고 어땠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정현님 이미 얘기하셨네 앞에서? 네. 그래도 또 혹시 하실 얘기가 있을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곁을 떠난 이들은 아니고 제가 평소에 좀 듣기 힘들어했던 사람들. 아니 아빠가 전 다 너무 아빠를 좋아해요. 알죠, 알죠. 근데 애증이죠. 근데 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 때 제가 답을 했는데도 계속 끊임없이 아빠의 얘기만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제가 그래도 아빠의 의도를 들어보고 싶다 해서 시도를 했으나 결국엔 제가 바쁘거나 제가 여유가 없거나 내가 뭔가 좀 해야 된다는 상황이 좀 있을 때는 아빠의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 좀 아빠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내가 너무 매몰차게 맞아 이러고 그냥 대충 제가 오히려 아빠한테 좀 너무 차갑게 대하고 있다는 걸 느껴서 심지어 아빠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너무 말이 차갑다고. 그 얘기 듣고 약간 다시 또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계속 같은 말 하지 했는데 내가 안 듣고 있어서 아빠가 계속 같은 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네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못 들었던 이유는 너무 여유가 없어서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시간도 없어서 못했던 거네요. 차라리 그 얘기를 아빠한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아빠는 쿨해가지고 그런 거 싹 받아 주거든요. 나 지금 들을 상황 아니라고. 근데 그럴 텐데. 네, 근데 아빠 이런 말투가 아빠는 오히려 더 기분이 조금 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또 아빠와 다시 또 관계가 잘 가꿔질 수 있는 열쇠를 찾으셨네요. 여러분들 과제는 어떠셨을까요? 누구와 어떤 따뜻한 대화를 나누셨는지 또는 이렇게 정유님처럼 듣기 활동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라라님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저요? 저는 특별히 제가 좀 자주 얘기하는 편이라 세상에 없는 존재들과 약간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편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좀 이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있는 정원?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어서 저는 저희 세상을 떠난 얀이라는 개와 또 세상을 떠난 강이라는 고양이와 좀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자주 떠올리고 남편과 자주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며칠 전에는 제가 잠을 새벽에 못 잤어요. 근데 별이가 약간 저를 재워주려고 하더라고요. 제 옆에 와서 눕고 깜깜하고 더운데도 옆에 계속 있어주려고 노력하고 제가 못 자니까 되게 막 너 왜 못 자니? 약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어주잖아. 재우려고 하잖아. 근데 그게 되게 예전에 강희의 역할을 별이가 하고 있구나. 강희 영화가 부탁하고 갔나 보구나. 엄마 잠 못 자면은 옆에서 좀 재워주라고 골골대고 옆에 붙어서 있어주라고 해서 별이가 또 그거 하고 있나 보다. 강희야 고마워. 이런 대화를 했거든요. 좀 이 돌아가신 분들 사람이든 떠난 존재들이든 저는 좀 삶에서 자주 그들을 떠올리고 산 사람들끼리도 자주 대화를 나누고 추억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남편이랑 살면서 많이 하게 됐어요. 좀 전에는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너무 우리가 슬픔이 크면 얘기 잘 못 꺼내거든요. 떠오르기만 해도 너무 아프고 슬프고 이러면 잘 못 하는데 아주 일상적으로 자주 얘기하다 보면 정말로 그냥 같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존재만 안 하지 우리는 계속 가족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이거 저번 주에 들으면서 정말 완전 새로운 시각의 전환이라고 느꼈던 게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었죠. 한 7년 이상 살았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버텼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항상 내 곁에 내 가족들이 함께 하니까라는 거를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밑바탕에 있었더라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그럼요. 그래서 이게 저는 죽음이라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지금도 너무 두렵고 무섭지만 이게 끊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두려웠던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이 얘기를 듣고 약간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도 좀 있었어요. 형태만 바꿔 있지 계속 같이 있다 우리는. 거기도 언제든 대화도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육체적으로 못 본다 그렇죠. 아쉬움밖에 없다. 그렇죠? 죽음이 사실 이별이 두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단절이 두려운 건데 그 단절을 정말 극복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5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5주차의 주제는 마음속 영웅에게 지혜를 구하는 법. 네, 3주차는 내면의 지혜를, 4주차에는 세상에 없는 존재의 말도 들었는데 우리가 영웅의 말을 못 들을 것 또 뭐 있겠습니까? 뭐든지 들을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5주에 거쳐서 굉장히 훌륭한 리스너, 잘 듣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영웅의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똑같으니까요. 물어보고 들으면 되니까요. 네.
저는 이 마음속 영웅이라는 단어 자체가 솔직히 좀 놀라웠어요. 나보다 더 큰 내가 있다라는 걸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내면의 밑반석 항상 가득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에게 친절해지는, 나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는 영웅이 존재한다 라는 이 말 자체가 좀 신선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항상 의지예요. 그러니까 정현님도 그렇지만 영웅에게 다정한 말을 들을 수도 있구나. 힘을 내고 나를 응원해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의지의 문제죠. 언제든 원하면 들으면 된다. 듣기를 결심하고 들으면 된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네. 본격적으로. 일단 영웅의 말을 들으려면 내 영웅이 누군지? 부터 찾아야죠. 여기서부터 잠깐 멈추게 되지 않아요? 맞아. 누가 내 영웅이어야 하지? 나는 누구를 영웅으로 생각하지? 그리고 영웅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지? 맞아요. 저도 그 개념을 처음에는 왜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종대왕님?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좀 안 친한데? 네, 거리감이 좀 느껴지다 보니까 좀 네. 어떻게 정하는지 좀 네. 듣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정현님 저한테 전화도 했죠. 맞아요. 방송하기 전에, 라라님 제가 영웅을 누구로 정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할 내용이었는데, 영웅은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가치 체계에 들어맞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훌륭하고 대단하고 사회적인 평판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치 체계에 맞는 인물. 여기서부터가 흥미롭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다면 책에 나온 예시로는 교육학자 조지 캠벨일 수도 있고, 줄리아 카메론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자인 칼 융이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창립한 빌 윌슨 같은 사람을 자신의 영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미 재밌어지고 있는 거죠. 내 영웅을 찾는다는 얘기는 결국 나 자신을 찾고 내가 무슨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가를 찾게 되는 거죠. 영웅을 찾으면 그 사람 왜 좋아? 물어보면 이래 이래서 좋아. 그 이래 이래서 좋아가 바로 내가 추구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열정을 느끼는 부분인 거죠. 저의 경우에는 이제 줄리아 카메론이 제 영웅이죠. 줄리아 카메론 덕분에 제가 아티스트의 워크숍을 열었고 제 책을 썼고 창조성악교 릴라를 만들었고 또 이렇게 아티스트의 워크숍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줄리아 카메론을 좋아하는 이유는 줄리아 카메론이 그 변화의 여왕이라는 친구 제가 부럽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려움 대신 용기 내서 하고 싶은 나만의 여정을 가라고 응원해주는 삶을 줄리아 카메론이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죠. 변화를 응원하고 두려움을 넘어가고 용기 낼 수 있게 응원해주고 싶고 또 창조력으로 살도록 자신을 표현하고 살도록 응원해주고 싶고 저는 이런 이유로 줄리아 카메론을 저의 영웅으로 삼았는데 정현님에게는 네, 어떤 영웅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분이 정현님의 영웅이신지. 저도 이 영웅이라는 말에 약간 처음엔 압도돼서 어떤 분을 골라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지금의 저의 인생의 방향에서 가장 잘 부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해서 했던 분이 이제 료타. 되게 발음이 너무 제 말하고 일본스럽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멈칫했어요. 너무 일본인스럽게 발음한 것 같아가지고 료타님이 계세요. 일본의 료타라는 그 유튜버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적 조언이나 상담이나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회사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진로 상담을 해주시다거나 취업 발선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사실 제가 처음에 내가 예민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고 구글에 우연히 검색을 했는데 이분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분의 채널을 듣다가 이분 너무 말 조곤조곤 잘하시고 너무 따뜻하고 이분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제가 이분에게 배웠던 이런 정보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한 구독자 한 1000명, 2000명 정도 됐을 때 이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영웅에게 연락을 했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이분 정말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세요. 근데 예민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지? 그랬더니 저와의 이런 연결감,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가끔은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 자기는 사회에 이런 나의 일종의 책임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예민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나라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리고 나 또한 이런 같은 고민을 겪고 있게 이런 나누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나도 이분처럼 예민한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정현님이 정말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정현님도. 역시 영웅을 닮아가네요. 영웅은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줄리아 카메론을 닮아서 책을 쓰고
창조성 워크숍을 열고 저희님도 그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영웅은 누구신지 지금 들으면서 막 떠올리고 계시죠? 나는 누가 내 영웅이지? 누가 왜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을 좋고 닮고 싶어 하지? 여러분의 영웅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면 우리 이따가 영웅의 말 듣기 실습할 거거든요. 나의 영웅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웅이 하는 말이 평소 영웅이 했던 말이나 평소 영웅이 갖고 있던 지혜와 비슷한 말을 나에게 또 개인적으로 들려준다. 예를 들어 줄리아 카메론은 밥 스미스와 접촉했을 때 밥 스미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명성과는 달리 편안하고 유쾌한 사람입니다. 하하하 이렇게. 저도 오프라 윈프리를 상상하면 제가 만난 적이 있겠습니까? 뭐 저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로 말을 건네겠습니까? 그냥 상상만 해도 딱 떠오르는 장면이나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떠오르는 장면과 말이 어디서 왔느냐? 오프라 윈프리의 책을 읽었을 때, 그 사람을 느꼈을 때, 이 사람이라면 이런 말, 이런 메시지를 할 것 같아 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영웅과의 대화를 듣는 게 조금 어렵다면 저는 이런 팁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을 떠올려요. 이순신 장군이 나의 영웅이에요. 근데 상상력을 덧붙이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순신 장군의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전기에서 읽은 게 다다. 뭐 키도 목소리도 모른다.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익숙한 영웅을 떠올리면 훨씬 더 말투나 어떤 말들이 더 생생하게 온다. 예를 들어 내가 자주 읽었던 책에 작가라거나 아니면 자주 봤던 유튜버나 자주 강연을 들었던 사람. 뭐 저 김경림 교수님 좋아하니까 김경림 교수님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 주실까? 그러면 그 교수님 특유의 어떤 유쾌한 포인트와 그 말투까지 상상이 되거든요. 또 제가 김미경 강사님한테 스피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강의를 50강을 넘게 들으면서 김미경 강사님의 그 생생한 충청도 말투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미경 강사님한테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상상하면 신경 쓰지 마로 이렇게 막 눈에 막 생생하게 그 표정까지 그려져요. 이럴 때 조금 더 저는 듣기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웅이 너무 어렵다면 좀 내가 자주 접했던 책이나 강의 나 뭐 좀 유튜브로 많이 접했던 부분의 말을 들으면 조금 더 듣기 쉬워질 것 같다는 상상이 됩니다. 네. 저는 오히려 너무 힘들다. 그러면 네. 챗GPT에 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넌 이제부터 김미경 강사님이야. 너가 김미경 강사님이라면 나한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은지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이것도 너무 좋은 팁이네요. 거기다가 김미경 강사님의 평상시 쓰는 말투와 어투도 포함해줘. 제가 이걸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엘리자베스 길버트 그 빅매직이랑 먹고 기도하라고 사랑하라 그 책씀 엘리자베스 길버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엘리자베스 길버트처럼 대답해줘라고 했더니 오 친구요 오 위대한 나의 영웅 이러면서 되게 어이없고 위트 있는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좀 약간 과장되고 흥분된 듯한 그 웃긴 말투들이 있는데 그것들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투를 물론 이게 과장된 말투이지만 네. 거기서 약간 피식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또 즐거워지기도 네, 하고 마음도 친근감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영웅에게 뭘 물어보면 될까?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민님 읽어주세요. 영웅들에게 물어보기에 사소한 문제란 없다. 네, 영웅들한테 이런 쪼잔한 걸 물어봐도 될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이것이 걱정이에요 라고 그 안에 들어가는 말을 뭐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이제 대본을 준비하다가 시도해봤어요. 저의 영웅인 줄리아 카메론에게 요즘 내 고민이 뭐지? 하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줄리아 카메론, 나도 당신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을 오래오래 실천하면서 용기도 얻고 창조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30주년 기념판 아티스트회의도 나오고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이 당신의 책을 찾는 게 나는 너무 부러워요. 변화의 여왕이란 칭호도 부럽고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당신에게 응원과 감사를 보내는 것도 너무 부러워요.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막 내 인생이 책이다 이러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근데 나는 당신만큼 예술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업적을 이루지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 시대는 30년 전과 달라져서 세상에 너무 좋은 책과 너무 좋은 정보가 많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줄리아 카메론으로부터 들은 말을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약간 눈물이 나서 정연이 대신 읽어주세요. 나 벌써 또 올라고. 어떡해. 네, 읽어주세요. 당신은 누구보다 창조성에 진심으로 관심과 열정을 가졌고 19년간 모닝 페이지를 쓰며 당신의 창조성을 펼쳐갔어요.
당신은 내 책의 부족한 지점들을 예리하게 파악했고 그것들을 보완해서 보다 쉽고 명료한 책을 완성했어요.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고려해서 주수도 8주로 조정했고요. 당신 말대로 세상엔 정말 훌륭한 책과 정보가 많아요. 그런데도 내 책을 사람들이 여전히 읽는다는 건 나에게도 감사한 일이에요. 당신도 그럴 거예요. 세상에 정말 훌륭하고 좋은 책과 정보가 많지만 누군가 당신의 책을 읽고 실천하며 용기를 얻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도전을 할 거예요. 게다가 당신은 나는 하지 않는 코칭 과정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 책이 그렇듯 당신 책도 유행을 타지 않고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30주년 기념판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시작일 뿐이잖아요. 게다가 당신은 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두려움을 넘어 사랑을 따라가고 있으니 당신만의 길이 펼쳐질 거예요. 눈물 참고 있어요. 읽으면서 정희님 어떠셨어요? 너무 따뜻하고 듣기만 해도 저까지 막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이 며칠 내내 제가 계속 이렇게 고양된 상태예요. 이 말을 들은 이후로 쭉 이렇게 고양된 감정이 유지되는, 그래, 시작일 뿐이지. 그리고 30년 후에 또 내 책을 읽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30주년 기념판이 나도 나올지 모르지. 그리고 특히 이게 좋았어요. 내가 아티스트의 책을 낼 때도 세상에 좋은 책이 많았어요. 근데도 나도 내 책을 읽어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해요. 당신도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리 좋은 책과 정보가 많아도 또 당신의 책을 선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라는 말도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요즘에 제 책 판매 지수가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일 뿐이잖아요 라는 말도 위로가 됐고,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제가 이걸 약간 적다가 까먹을 정도였어요. 너무 빨리 이렇게 직관적으로 들릴 때 너무 빨리 들리거든요. 이렇게 또박또박 들리지 않고 한꺼번에 말의 속도랑 다르게 이게 한 번에 들리기 때문에 이걸 적다가 가끔 아까 뭐라고 말했지? 까먹어가지고 막 생각해내면서 적기도 했어요. 나의 영웅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다니. 엄청난 안정감, 지지, 응원,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나의 귀함을 봐준 것에 대한 눈물 났다. 그러니까 저희 내면의 비판자가 막 90%를 차지하고, 야, 넌 망했어. 네 책 아무도 안 봐.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시작일 뿐이잖아. 잘하고 있어. 라는 말에, 이건 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제가 힘이 없을 때마다 꺼내보고 힘을 낼 수 있는 정도의 되게 강한, 자꾸 우리 창피해. 잠시 휴식을 찾아서 수습하고 돌아왔습니다. 콧물이 자꾸 질질 나서요. 2주 연속 계속 울고 있네요, 저는. 눈물 많은 나라입니다.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조언해준다. 저는 계속 문제에 집중했던 거죠. 내 책이 안 팔리고 있어. 거기다 너는 홍보도 안 하고 있어. 거기다 너는 워크숍도 안 열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네 책을 알 리가 없잖아. 볼 리가 없잖아. 라는 그 내면의 비판자의 말, 누가 네 책을 읽겠니? 이런 말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저희가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 동안. 문제야. 나는 내 책을 홍보하지 못하고 있어. 알리지 못하고 있어. 문제에 집중했는데 그러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넌 할 수 있다. 이 대화를 통해 제가 얻은 가장 귀한 건 뭐냐면 책에 나오는 말인데 믿는 법을 배운다 했어요. 나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 영웅의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다시 좀 믿음을 회복했다? 이게 제일 컸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를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용기는 저는 용감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담하고 무모하고 이런 용감한 사람이 용기 있는 게 아니라 용기는 믿음에서 나온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라면 헤쳐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믿음이 항상 빵빵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면에 비판자가 있으니까. 그럴 때면 이렇게 스스로 믿음이 부족해질 때는 나의 영웅에게 다시 한번 나를 믿을 수 있는 말들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저번에 팟캐스트 우리 첫 번째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문제에서부터 한 발짝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맞네요. 문제가 아니라 넌 할 수 있어. 잘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해결책을 얻은 건 아닌데 저는 다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이걸 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저는 창조적인 삶의 핵심 연료라고 제 책에서 표현한 부분을 좀 짚고 가고 싶어요. 3주 차에는
내면의 지혜를 듣고, 4주차에는 소중한 사람의 말을 듣고, 5주차에는 영웅의 말을 들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이 아주 친절하고 다정하게 나를 바라본다는 거, 그리고 아주 배려심 깊고 명료한 답을 준다는 건데, 줄리아 카메론이 빌 윌슨에게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듣고 있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과 당신 일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능력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축하하세요. 당신은 글을 아주 잘 쓸 테니까요. 저는 책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상상하게 됐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줄리아 카메론이 아마 지금 70, 80대가 되어가고 계실 텐데, 할머니인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전에는 베스트셀러를 냈고 지금도 사람들이 읽고 있지만 새 책을 냈을 때 세상이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 글이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떡하지? 오히려 독자들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줄리아 카메론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제가 이 책을 만나서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줄리아 카메론도 계속해서 내면의 지혜, 이 소중한 사람, 그리고 영웅의 말을 들으면서 이 책을 완성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빌 윌슨의 말을 들으면서 이것 자체가 저에게 또 되게 힘이 됐어요. 나의 영웅인 줄리아 카메론도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두려운데도 끊임없이 거기서 용기를 내서 이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또 저도 나이가 드니까 새로운 관점도 보이고, 새로운 관점이 보일 때 좀 서글플 때도 있어요. 그 나이 들어감이 되게 좀 다른 풍경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줄리아 카메론도 그러지 않았을까. 나보다 더 많은 세월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었구나. 나는 퇴역이구나. 나는 은퇴해야겠구나. 난 여기까지만 할래. 나는 더 도전하지 않을래. 이러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과 연결되고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세상과 만나는 힘은 뭘까? 그 힘은 많은 존재들에게 받는 지지와 응원일 것이다. 그게 줄리아 카메론을 지켰을 것이고, 우린 이게 너무 필요하다. 창조적인 삶을 계속하는 이 핵심 연료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지지와 응원이다. 그게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분일 수도 있고, 만난 적 없는데 영웅일 수도 있고, 우린 끊임없이 용기를 잃지 않게, 꿈이 사그러들지 않게, 이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응원의 말들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나를 살릴 것이다. 저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요즘 들어서 굉장히 자립심, 뭐 독립심 이런 것 되게 강조하잖아요. 개인주의가 네. 심해지니까. 근데 그런 것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다 한 것 같고, 맞아요. 누구에도 안 받은 것 같이 나만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 같고, 이게 네. 점점 자기 세계에 빠지게 되는 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롭잖아요. 그럴 때 나 혼자 너무 해내야 외롭죠. 해. 어차피 세상은 독고다이야. 이러면 되게 외롭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요즘 나이 들면서 새로운 풍경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는 기정사실화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다.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편의점에 가서 물 한 잔을 사도 이 물 만들어준 사람 있죠. 유통시켜준 사람 있죠. 여기 편의점 사장님이 문 열어서 여기까지 왔죠. 판매해주는 알바생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거.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누군가 갖고 놓은 보도블록, 산책길, 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선풍기도, 이 조명들도 다 누군가 만들어준 걸 제가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이건 너무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눈물이 많아진 게 자주 감탄을 해요. 그냥 편의점에서 물 하나 사 먹다가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내가 물 한 잔 마실 수 있게 협업하고 있다는 거. 외롭지가 않은, 정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이제야 머리로 알던 걸 체험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인 우리에게 언제나 너무 필요한 거는 믿음과 지지와 응원과 격려다.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나도 그럴 때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함께하고 있고, 나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도 나의 도움으로 아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해봐야죠. 남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직접 들어보셔야겠죠? 실시간으로 1분 동안 나만의 영웅의 목소리 듣기를 해볼게요. 먼저 누구의 말을 들을지 영웅을 정할게요. 저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 이분이 너무 웃겨요. 글이 너무 웃겨요. 위트 있어요. 그걸 너무 부럽거든요, 제가. 정현님은 아까 얘기했던 료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럼 이번엔 두 번째는 영웅을 정하셨으면 물어볼 걸 정할게요. 아주 사소한 것도 상관이 없고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또는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엘리자베스 길버트에게 다음 책으로 에세이를 쓰고 싶은데 너무 막막하고 걱정이에요 라고 묻고 싶어요. 정혜님은 뭘 묻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취업을 해야 될지 워홀을 가야 할지 내 앞길을 모르겠다고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그러면 1분 동안 물어볼까요? 알람 네. 맞춰놓고 네. 시작합시다. 네, 시작. 끝났네요. 끝났어요? 소리가 안 났네요. 저 너무 웃겨가지고. 자, 뭘 들었는지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요? 정현님? 와, 잠시만요. 네. 일본어로 해가지고. 일본어로 해서 번역을 해야 돼서. 잠깐만. 너무 멋있다. 일본어로 얘기 때마다 났어. 일단 제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될지, 워홀을 가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도 자기도 이제 음악을 하다가 생존을 해야 돼서 취업을 하고 굉장히 오래 해서 되게 힘들었다고. 그래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홀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실패가 아니라 경험에 대해서 돌아올 거고, 그리고 충분히 지금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줬어요. 들으니 어떠세요?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약간 나도 그랬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의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된다는 말이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나의 그런 영웅이 나한테 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큰 지지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네요. 네, 그분이 좀 실질적이셔서 더 그렇게 해석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되게 그냥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조언. 정말 친한 언니가 얘기해주는 것 같은 조언이었어요. 남자분이세요. 친한 오빠가 해주는 것 같은 조언이었어요. 저는 물어봤어요. 일단 나는 책을 쓰고 싶은데 첫 번째 책을 읽는데 너무 고생을 해서 엄두가 안 난다. 그리고 에세이는 또 어떻게 써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 얘기를 풀어가야 될지 너무 막막하다. 그랬더니 좀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약간 호들갑스럽거든요. 저는 영어를 못해서 한국말로 들었어요. 근데 그 호들갑스러움으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라라는 그냥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 와우. 왜냐면 생각날 거라고. 쓸 말들은 생각날 거고 그걸 하나씩 해나갈 거니까 그냥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 조금 아까 정혜님에게 방송하기 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될 일은 되게 돼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진짜로. 방송 전에 될 일은 되게 되어 있어. 할 일은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애쓰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어. 라는 말을 했는데 라라는 책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일은 일어날 거예요. 라라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근데 되게 호들갑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네. 이게 그거 자체로 되게 큰 에너지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저랑 아마 7살 차인가? 되게 그냥 언니 같은 느낌이거든요. 또 물어봤어요. 근데 나는 당신처럼 재밌게 쓰고 싶은데 내가 재미가 없어요.
당신도 물론 그렇게 재밌고 위트 있게 글을 쓰는 데까지 아주 수십 년간 글쓰기를 해서 연마한 실력이 되니까 내가 그걸 당장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도 재밌게 쓰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 책 쓸 때마다 옆에 있어줄게요 라고 했어요. 그게 쓸 수 있도록 내가 아이디어를 줄게요 라고 해서 너무 든든해졌어요. 뭉클해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 첫 번째 책 쓰면서 나 재밌게 쓰고 싶은데 난 안 돼. 하긴 그걸 욕심내면 안 되지. 왜냐면 엘리자베스는 40년을 글을 썼어. 그 내공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 너는 내공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걱정 말아요. 내가 그때마다 옆에서 말해줄게요. 저는 사실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상상이 아닐까. 실질적인 힘은 없지 않을까. 뭐 연결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연결되건 아닌데? 막 이런 약간 좀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이렇게 압박감이나 이런 게 내려가는 걸 보고 이게 사실이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지금 딱 들었어요. 맞아요. 내가 힘이 났으면 됐지. 이런 힘을 누가 줄 수 있겠어요? 내 옆에 있는 자 중에 안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확실하게 충만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 오늘의 이야기 되게 시간이 훌쩍 갔죠. 엄청 빨리 얼마 안 한 것 지나갔어요. 같은데 자꾸 요즘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다? 우리 마무리로 5주차에서 꼭 나누고 싶은 라라픽, 정연픽 문장 나눠봅시다. 정연님부터 해볼까요? 저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들의 조언은 더 높은 자에게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그 바탕은 사랑이다. 저는 이 그 바탕은 사랑이다라는 말에서 약간 좀 눈물이 픽 돌았어요. 약간 결국 세상의 모든 건 결국 사랑으로 사랑이야. 귀결되는구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걸 딱 느끼어서 그런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으로 삶이 시작됐고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하다가 가는 게 삶이죠. 어제 저희 남편이 사랑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서 얘기했었는데 제가 방송에도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물,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 되게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사랑을 한다는 얘기는. 근데 왜 이렇게 뭉클하죠? 그 듣는 자꾸 것만으로도.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아. 사랑이야. 은혜 받았어. 우리. 뒤에서 그래요. 네. 라라님은 어떤 문장이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여기 명언들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이 삶을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왜 좋았냐면 제가 사실은 책을 출간하고 나서 꿈을 이뤘어요. 저 정말 꿈쟁이인데 충격 속보. 네, 꿈을 이뤘어요. 왜냐면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완전히 쥐어짜서 5년의 막바지에 정말 완전 비틀어 짜서 책을 출간했고 그 출간 소식을 알리는 활동을 잠깐 한 다음에는 완전히 에너지가 소진이 됐거든요. 살아있는 거 말고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좌절감이 제가 컸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2시간은 일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 적응이 됐어요. 하루에 2시간씩 일하면서도 왜냐면 2시간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1월에서 3월은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시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희망이 없진 않잖아요. 2시간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다시 좀 이 문장을 읽으면서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삶을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그리고 내가 그 가능성을 잃었을 때 삶의 흥미를 잃었었구나. 그래서 좀 마음에 와닿았었고요. 3주, 4주, 5주차 이렇게 계속 쌓이니까 좀 집중적으로 제가 요즘에 희망과 용기를 좀 많이 회복해서 똑같이 2시간이라고 똑같이 몸이 안 좋고 똑같이 힘들고 몸도 아픈데도 좀 되게 많이 요즘에 행복해졌어요. 평온하고 감사하고 괜찮아. 2시간씩 일해도 아주 거북이도 안 되겠다. 달팽이처럼 나아간다고 해도 제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역시 이 방송의 최대 수혜자는 여러분이 아니라 접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 행복해지시고 사랑을 느끼신다면 좋아요로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댓글은 더 감사합니다. 자, 5주차 과제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실천하실 수 있는 시간 한 주밖에 없어요. 원래 중간에 못했더라도 마지막에 좋으면 좋은 거니까. 이번 주에는
모닝 페이지 써보시고 아티스트 데이트 즐거운 활동 해보시고 걷기 기본 과제 해주시고 5주차 듣기는 책에는 없는 미션인데 이렇게 구성해봤어요. 영웅을 3명을 선정해주세요. 오늘 들으시면서 일단 1명 이상은 떠오르셨을 거고 3명까지 떠올리신 다음에 그들을 한 테이블에 모아놓는 거예요. 3분을 앉혀놓고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난 요즘에 이게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고 그 3사람의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얘기하면 그 A에 대해서 또 C가 말할 수도 있잖아요. C가 말한 걸 내가 질문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B가 대답할 수도 있는 요거 조금 더 다채롭게 3명의 영웅은 뭐라고 각자 말하는지 또 그들끼리는 뭐라고 주고받는지 혹시 뭐 의견이 대립돼서 싸움이라도 나면 구경도 하고요. 뭐가 됐든 그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상상이 또 안 되면은 또 네. 챗GPT에 또 물어봐서 한 테이블을 네.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 네. 너가 뭐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와, 던져줘. 이런 굿 식으로. 아이디어. 예, 너무 상상하기가 어렵다면 챗GPT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네요. 자, 여러분 어떤 얘기 듣고 오실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또 진짜 궁금한데요. 네, 흥미진진합니다. 1명을 들어도 이렇게 재밌는데 3명을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 릴라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실 코치님의 1대1 QHHT 뭐의 약자인지 전혀 몰라요. 양자치 여주변 세션. 나의 전생, 또 나의 상위자, 내면의 지혜와의 만남.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릴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지금 할인 이벤트 중입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웨이 원데이 워크숍 이번 주입니다. 와우. 내일 모레 7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에 줌에서 진행하고요. 아래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함께 뵈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막 진짜. 너무 기대돼요. 아티스트 웨이를 사랑하는 분을 한꺼번에 300분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벌써부터 떨려. 저 벌써 막 압도당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어서 신청해주세요. 저도 7월 31일 목요일부터 뭐 애니어그램 워크샵, 네. 책 애니어그램의 지혜 워크샵을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정현 코치님과 공부하신다면 정현 코치님 명료한 설명. 네. 정말 누가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과 함께 아주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지침들을 정현님도 잘 주시죠? 그런 워크숍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릴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정현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도 질문도 여러분의 이야기 모두 환영하니까 언제든 남겨주세요. 정현님은 아마 당분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놀러 오실 거죠? 그럼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만관부. 만관부. 네,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해볼까요? 네. 우리 나의 영웅들이 보내주는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베스트원이 아닌 올리원으로 살아요. 팔살 떨려. 아티스트웨이 워크숍 7년의 노하우를 담아 새롭게 탄생한 창조성 워크북 비유어셀프도 만나보세요.